네,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간입니다.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훈련병들의 훈련 상황, 병영 환경을 직접 알아보겠다며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2박 3일 실제 훈련을 받고 온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3kg 빠졌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네, 죄송하지만 사실 요요가 정확한 알겠습니다. 말씀. 예, 예, 알겠습니다. 정확히는 한 2.7kg 정도 빠졌다가 제가 이제 14일에 퇴소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12일부터 14일까지 예. 이제 훈련소에 있었고 퇴소하고 이제 연휴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 3.2kg 정도 늘어서 예. 살짝 이렇게 올라간 요요로 마무리했습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네. 현역 의원으로서는 그러니까 국방위원들이 뭐 부대 시찰 같은 네, 건 네. 저도 많이 언론에 접했는데 네. 2박 3일을 그것도 뭐 보여주기식 아니야라고 평가하기에는 진짜로 행군까지 하셔가지고 네. 뭐 어떻게 계획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위원이 되면은 부대 예. 시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상대적으로는 젊은 나이다 보니까 예. 저희 이제 의원실에 보좌진들께서 형식적인 시찰을 하기보다는 실제 같이 훈련을 하면서 조금 더 생생한 체험을 하면 어떻겠냐. 아. 그래야지 정말 바뀐 훈련 환경이나 병영 상황을 제대로 알고 예. 업데이트된 경험을 가지고 국방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제안도 해주셨고, 저도 사실은 좀 지금 제 나이가 이렇게 폼 잡으면서 시찰만 하고 다니기에는 좀 애매한 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정말로 좀 같이 좀 호흡했으면 좋겠다. 특히 요즘 혹서기에 우리 정말 군 장병들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그래서 예. 제가 단기간이지만 우리 고생하는 군 장병들 이런 어떤 고생도 느끼고 또 이런 노고도 좀 칭찬도 해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에서 뭐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보좌진들에게 당하신 거 아닙니까? 작전에? 아니 뭐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덕분에 좋은 거 많이 배우고 또 느끼고 왔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여야를 불문하고 지금 정치권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어서 주변에서 네네. 동료 의원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뭐 굉장히 고생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예. 많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익명 인터뷰나 이런 걸 보니까 예. 뭐 2박 3일 갔다 와서 뭘 알겠냐, 정책을 어떻게 잘 하겠냐. 사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저 그런 비판 충분히 저는 뭐 타당하다고 보고요. 저는 중요한 것은 제가 과거에 저도 사실 14년 전에 육군훈련소 이미 다녀왔는데 예. 과거의 경험을 업데이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번에 2박 3일 겪어온 것을 너무 또 일반화하거나 절대화하는 것도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느낀 것을 토대로 정책을 펼칠 때는 조금 더 이제 자료도 보고 수치도 보고 하면서 좀 차분하게 펼칠 생각입니다. 예, 정책 얘기도 잠시 후 여쭐 건데 네. 각계 전투 실제로 하셨다고 네, 네. 들었고요. 20km 행군도 직접 했다. 네, 네. 그 원래는 그게 주차가 많이 벌어져서 2주차, 뭐 4주차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또 약간 바뀌어가지고요. 예. 각계 전투 이제 그다음에 야간 행군 둘 다 4주차, 5주차에 예, 하긴 예,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각계 전투가 이제 포복이라든지 뭐 예. 이렇게 뭐 장애물 이렇게 뭐 돌파, 약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원래 각계 전투 훈련하는 날은 그것만 주로 하고 그렇죠. 또 야간 행군하는 날은 그것만 주로 준비해서 야간 행군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육군훈련소에 있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뭐 제 일정도 일정이지만 훈련소도 또 그만큼 신경 쓰이는 것들이 있을 거여서 이거를 좀 축약해서 하다 보니까 하루 만에 하게 됐고요. 제 체력이 아마 지금 이제 20대 초반 장병의 한 4분의 1 정도 될 텐데 실제로는 한 2배 정도 또 이제 좀 빡빡한 일정을 하다 보니까 뭐 겨우겨우 뭐 마치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훈련이 있는 그 부대로 찾아가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그렇습니다. 일정을 변경한 게 아니라 네네, 뭐 억지로 각계 어떤 전투하는 뭐 것으로 맞습니다. 가신 거고. 네, 억지로 저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예. 만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 그거는 오해가 댓글도 제 있길래 제가 네, 한번 여기 사실관계를 확인해 드렸고요. 행군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제일 느끼셨던 거 정치인으로서 국방위원으로서 행군하면서. 평소에 운동 좀 해야겠다는 예. 생각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서 행군을 하는데 정말 20살 젊은 우리 정말 훈련소 동기들이 예. 화이팅을 정말 열심히 외쳐주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지급받은 이제 초코바 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절반 떼주면서 힘내세요, 뭐 같이 완주해요 이렇게 해주는데 제가 원래 그렇게 감성적인 사람이 아닌데 진짜 예. 좀 약간 이렇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행군하는 훈련병이 자기 초코바를 나눠준다는 거는 목숨을 거의 전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전우회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저는 사실 우리 정치권도 그렇고 우리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요즘 MZ세대 밈처럼 소비하면서 20대의 젊은 남성들이 굉장히 철이 없는 것처럼 예.
묘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또 정치권에서는 20대 남성들이 뭐 극우와 보수화됐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20대 남성들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제가 막상 해보니까 너무 듬직하고 늠름하고 정말 국가의 부름을 받고 열심히 이 행군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 저도 좀 더 초심을 다잡게 됐습니다. 아, 나도 국가를 위해서 아니 뭐 너무 국가주의적인지 모르겠는데 아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친구들이 자기 자리에서 이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하는 그런 사명감 같은 것들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사실 걷는 동안에는 이런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요. 예. 앞 친구랑 계속 저는 이제 자꾸 거리가 벌어지니까 저는 그냥 따라가는 거에 급급해서 그냥 열심히 걷다 왔습니다. 예. 아무튼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만드는 그 첫 단계인 훈련소에서 느끼신 게 많을 텐데 국방위원으로서 아 요거는 이제 내가 국회 돌아가면 챙겨봐야겠다라고 하셨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거기서 들어보면 예. 우리 이제 육군 훈련소뿐만 아니라 우리 군 전체가 과거에 이제 과거도 아니고 가끔씩 요즘도 발생하죠. 과도한 얼차려나 뭐 여러 가지 가혹행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비판들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정을 하는 과정에서 예. 반대로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 문제와 유사하게 요즘 이제 현역 징집률이 늘어나면서 과거 같으면 군대에 안 가도 될 예를 들면 체력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분들도 징집이 되고 또 반대로 MZ 조폭이라든지 아. 사회에서 굉장히 이제 좀 껄렁거리는 예. 그런 사람들도 이제 징집이 되면서 인원을 통제하는 초급 간부들, 우리 부사관들이나 정말 뭐 위관급 장교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가중되어 있다. 예.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제도적으로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예. 동시에 우리 이제 생활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 만큼 그런 만큼 보다 더 집중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훈련하는 시스템들을 더 잘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도 많이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훈련병들이 워치를 차고 있다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이걸로 그 명령을 하다라는 겁니다. 네, 네. 아. 그러니까 저도 14년 전에 이제 훈련소 생활 생각해 보면 예. 계속 무슨 방송이 나오잖아요. 예. 뭐 몇 시까지 뭐 몇 분대가 뭐 몇 소대는 여기까지 모이고 뭐 뭘 장구류는 뭘 차고 나오고 뭐 방탄을 쓸지 예. 무슨 아니면 뭐 복장 오늘 뭐 하고. 복장을 뭐 할지 생활화를 신을지 군화를 신을지. 근데 이제 그게 계속 막 방송 나오고 바뀌고 이러니까 훈련병들이 어리버리하고 또 얼차려 받고 이런 예. 것들이 계속 이어졌었는데 들리지도 않을 때도 잘 있고. 들리지도 않을 때도 예. 있고요. 근데 요즘은 들어가자마자 스마트워치를 줘서 거기에 몇 시에 어디로 집합하고 어떤 장구류를 차고 어떤 복장으로 나와야 되는지가 예. 나오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런 어떤 일방적인 명령 하달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몸이 아프다 예. 하면 거기 병원 진료 신청도 할 수 있고 아하. 내 일정도 떠서 내가 불침번을 몇 시에 하고 그다음에 누구를 깨워줘야 되는지 그다음에 사실 우리 훈련병 생활하면 이게 예측 가능성이 없는 게 되게 화가 나지 않습니까? 예. 뭐 다음에 뭘 하는지 잘 모르고 근데 다음에 일주일 간의 이제 주간 훈련 계획이 내 일정표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느꼈고 대신에 좀 재밌었던 게 제가 이번에 훈련소에서의 스마트워치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좋았다라고 평가를 하니까 벌써 제 SNS로 다른 부대에서는 스마트워치의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특히 예비군에서 써봤는데 이거 엉망이더라. 이런 피드백들도 굉장히 많이 와요. 세금 낭비더라.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저도 잘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게 훈련소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생활들이 루틴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훈련소에서 실제 필요한 기능들이 최적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하드웨어적인 문제도 있지만 역시 군에서는 이게 세금 낭비가 안 되려면 계속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문제, 최적화하는 문제도 같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제보 받아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부대 특성이나 일반 자대에서는 또 스마트워치를 쓰는 게 불필요할 수도 있죠. 뭐 적당하지 않을 이미 수 뭐 있으니까. 다 뭐 충분히 예. 인지도가 높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지금 댓글에서도 국방 정책으로 좀 이끌어 달라, 이어지게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도 많이 있습니다. 네. 남자 둘이 군대 얘기를 하시는 거를 시청자분들이 한 10분 넘게 보셨는데요. 네네. 저도 육군훈련소 조교 출신이라 정말요?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했는데 네. 훈련 제대로 받으신 것 같습니다. 아유, 저는 근데 그리고 저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키우고 예. 있는데 제가 국방위원으로서 물론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저를 더 신경 쓰고 좋은 환경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신 부분이 예. 없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든 게 아니라 실제 같이 우리 훈련병들과 한 생활관에서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예. 저는 아들 둔 부모로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과거에 비해서 불필요한 고통은 많이 경감됐습니다. 예. 그리고 생활 환경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화된 만큼
우리 병영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 특히 의식주의 어떤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아들 가진 우리 부모님들도 조금은 더 예. 이게 조금 더 안심하고 군에 보내셔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저도 국방위원으로서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 체험도 예정이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도 이번에 다녀오다 보니까 실제로 이 군 장병들의 노고를 또 제가 또 치아도 드리고 또 바뀐 병영 환경에 대해서 이제 업데이트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우리가 군 하면 내가 군대 갔을 때 경험으로 지금의 군을 재단하게 되는데 국방위원들 실제는- 중에서도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 맞습니다. 것이죠. 예. 실제로는 이게 많이 변했기 때문에 예. 이런 변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군에서도 각 부대에서도 우리 부대도 이렇게 많이 변했으니까 한번 천하람 의원이 와서 예. 이걸 국민들께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들이 있어서 지금 뭐 저희 보좌진들은 계속 보내려고 지금 예. 아무래도 그 의원실에 의원이 없으면 또 좋은 면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예, 쌍부상조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꼭 정책으로, 그리고 꼭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 군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게 많은 맞는 부모님들의 말씀입니다. 바람이고 또 그 병영하고 계시는 장병들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네. 현안 이야기로 좀 옮겨보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갑자기 화해 손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한미연합 군사훈련 어제부터 시작했죠. 대폭 축소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SNS에 올렸고, 그 전날에는 북미 정상회담 때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카드죠. 그러니까 뭐 사실 한국 정부도 압박하면서 빨리 대미 투자해라. 예. 그렇게 하면 사실 한국 정부에 돈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거는 결국은 미국 국내 정치 용어로도 나쁘지 않거든요. 예. 게다가 지금 미국의 이란 전쟁 같은 경우가 산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뭔가 관심을 돌릴 대상이 필요한데 그중에 본인이 과거에 그래도 뭐 좀 재미를 봤던 김정은 위원장과의 어떤 대화 시도, 이런 걸로 지금 계속 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 문제는 여기서 피해를 보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사실 지금 북한이 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도발 강도를 낮추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최근에는 무력 통일까지 언급을 하면서 지금 북한 군이나 북한 경제가 거의 사상 최고 수준이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이제 러시아 전쟁에 파병을 하면서 드론전이라든지 현대전 역량도 키웠고 예. 거기서 오는 이제 외화를 통해 가지고 요새 평양에 뭐 교통 정체가 생겼다라고 할 정도로 북한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위협의 강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최대 우방이자 동맹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뭐 을지훈련, 뭐 을지 우리 프리덤 쉴드 이거 예. 뭐 꼭 그렇게 세게 할 필요 있냐, 훈련 비용 줄이자, 이런 식으로 지금 위협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큰 어떤 위험 징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험 징후다. 네. 단지 이제 북한과의 우리나라와 관계를 생각했을 때 대화의 장을 여는 게 필요하다는 필요성에서 본다면 이 기회를,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떤 이런 도박 같은 이런 카드를 이재명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사실은 기조죠. 예.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이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확한 인식 하에서 그러면 대화 시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예.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은 사실 정확하지 않단 말입니다. 게다가 훈련을 줄여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국에 있는 여러 전문가들, 뭐 심지어는 우리 권역 내에 있는 일본마저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잘못된 인식의 기초에서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 우리가 그냥 쉽게 호응해주기도 굉장히 찝찝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훈련이라든지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는 전혀 나오지 않고 이번 기회에 그러면 우리도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뭐 대화의 물꼬를 열자, 이런 얘기만 자꾸 나오는 거는 예.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조금 이 대비 태세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너무 안 두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는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계속 소통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요, 마침 또 북미 대화에 김정은 위원장이 요청에 응답을 했다는 취지로 기자들 앞에 말한 게 있거든요. 이 네. 영상 잠깐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Why hasn't Kim Jong-un responded to your request to have a conversation? How do you know he hasn't responded? Has he? Yeah, he has. Did you speak to him? Did you speak to him before you made the announcement yesterday? Where are you in And conversation? very positive. Kim Jong-un has always treated me with great respect. And we met
on numerous occasions, actually, two primary occasions, spoken and spent time. I understand him. He understands me. 지금 유튜브 댓글로도 트럼프 내일 또 딴소리 할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아무튼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기자들 앞에 말한 건 매우 긍정적인 단계에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아까 긍정과 부정 평가를 떠나서요. 네. 북미 대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높다고 봅니다. 높다. 네. 예.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뭐 미국 정상의 언급을 평가하는 거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예. 이게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100%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다소 조금 어색한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입장에서도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지금 북한 입장에서 보더라도 상황이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여유가 있고 특히 궁색한 미국의 상황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정말 핵 보유국의 지위를 사실상 이미 어느 정도 인정은 받고 있지만 더욱 공식화한다든지 아니면 뭐 정말 미군의 어떤 관여도를 더 떨어뜨린다든지 예.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또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사실상 종전 협상을 지금 이제 뭐 공식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 입장에서도 꽃놀이패거든요. 그러면 약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이제 미국 국민들의 관심을 돌릴 거리도 제공해주면서 실질적인 실리는 북한이 생겨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국면이란 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그렇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굳이 대화하자는 걸 피할 필요 없죠. 또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필요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통미봉남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주민들에게도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라 나는 더 레벨 높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직접 나는 뭐 소통도 하고 협상도 한다라는 예.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또 마침 11월 중국 선전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고 그때 네.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할 테니 네, 그쯤이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가 좀 힘이 실리는 것 충분히 같습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국방위원이시니까 예.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을지국무회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재차 강조했는데 이것도 잠깐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네. 국방력을 좀 더 굳건하게 만들려면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인 고도와 또 이를 함께 이뤄낼 인재 육성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시작전권의 임기 내 완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겠습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 또한 흔들림 없이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예, 사관학교 통합 규탄 결의안도 내신 바가 있는데 네. 국군사관학교 창설, 사관학교 통합 어떤 점이 문제점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예, 한 국가 기관이 가진 어떤 뭐랄까요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쉽게 통합하고 폐합하고 뭐 통폐합을 하게 되면 예, 그 기관이 가진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그걸 합치고 또 흩어버리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사장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정말 육사, 뭐 공사, 해사 정말 각자의 영역에서 굉장히 수준 높은 교육을 해왔고 그게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정말 세계 최하위 수준에서 세계 5위권으로 올라오는 데 있어서 각군 사관학교들이 여러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듯이 육사가 여러 차례 쿠데타를 하는 게 됐다라는 이유만으로 육군사관학교가 지금까지 해놓은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있고 여러 좋은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좋은 역할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육사 자체를 마치 정말 연자제를 통해서 모두 다 쿠데타를 하는 기관인 것처럼 예. 만드는 거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예. 특히 이제 해군과 공군 같은 경우에 특히나 해군 같은 경우에는 바다와 인접한 진해에서 지금처럼 바다와 어떻게 익숙하게 교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예. 이걸 내륙에 있는 대전 물론 훌륭한 도시입니다만은 내륙에 있는 대전으로 이걸 다 통폐합해가지고 기존의 시스템들을 망가뜨리는 거는 맞지 않다. 예. 저는 이거는 각군의 전문성을 오히려 해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군의 통합성이나 또 상대 다른 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는 네. 아니면 또 이제 2년은 통합하고 2년은 또 각 특성에 맞게 따로 교육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반론도 있다는 점도 그렇긴 한데요. 예. 근데 이게 저 합동성을 기른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대통령께서 육사 쿠데타 언급하면서 그냥
하는 이야기다. 그냥 아. 허울이다라는 게 다 드러났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군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합동성을 지금 사관학교를 통합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걷기도 전에 뛰는 법을 가르치는 것과 유사하다. 지금도 우리가 소령 진급할 때, 중령 진급할 때 합동성 교육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맡은 군에서의 역할을 일정 부분 숙지하고 나서 내가 그러면 타군과 협업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하는지가 교육이 돼야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 내가 가는 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인지나 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합동성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기해봐야 그게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아. 그래서 어느 정도 연관급으로 지금처럼 진급했을 때 합동성 교육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들도 있고요. 충분히 그런 면에서 합동성 교육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춘천 출신이시잖아요. 네네. 민주당 전당대회 어제 김민석 대표가 당선됐습니다. 네. 호남에서 압승을 해서 김 후보가 그렇죠. 그래서 승기를 잡았다라는 분석이 네. 나오는데 호남 민심이 왜 김민석 후보를 밀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선 호남이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너무 시끄러운 걸 좀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당정이 좀 갈등하기보다는 예. 좀 화합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요즘 반도체 관련한 메가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이 호남에서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게 안정적으로 되려 그러면은 대통령과 부딪히는 당대표보다는 대통령의 뜻을 잘 이행하는 당대표가 되는 게 호남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그런 실리적인 어떤 투표가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실제로 이번에 호남 없었으면은 김민석 대표 못 이겼겠죠. 예. 그래서 이번에 김민석 대표가 호남을 찾아서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그걸 꼭 좀 잘 지키기를 저도 바랍니다. 예. 지금 딱 1분 남았는데요.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예. 보수 재건 이야기가 네. 나옵니다. 근데 네. 개혁신당의 죄송하지만 원내대표께 말씀드립니다. 예, 예. 존재감이 미미해서 네. 이 보수 재건이라는 키워드에서 개혁신당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중도 보수적인 좀 더 개혁적이고 젊은 어떤 보수의 관점을 저희 자생적으로 담아내려고 저희 노력하고 있고요. 예. 그런 면에서 요즘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 뭐 여론조사도 열심히 하고 뭐 저도 또 나름대로 이제 군에서 실제로 이제 현장을 찾아가서 예.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조금 더 젊고 개혁적인 보수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몸부림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다음에 해병대나 이런 데도 가시면 그 후기를 좀 모시고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예, 듭니다. 미리미리 운동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보수 재건 관련해서도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